최영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월요일 유튜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상당히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으실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일단 금요일 날 굉장히 이제 큰 폭의 시장인 상승 흐름을 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매도세가 나타났죠. 3조 9천억의 매도세가 나타났고 현재 지금 선물의 매도, 그다음에 기관의 매도가 맞물리면서 시장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장이 끝난 이후에 시간 내에서 크게 장이 밀리면서 지금 이제 금요일 날 올랐던 것이 하루짜리의 상승인가라고 조금 불안감을 내세우는 분들도 현재 계실 겁니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아직까지는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선방한 하루였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24만 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정규장까지는 나름대로 잘 버텼던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장 이후부터 지금 이제 시간에서 밀어버림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좀 다시 불안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루하루 지금 수급이 안정세를 찾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번 이성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혼란스러울 때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어보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호재와 악재, 지금 내가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내가 우려하는 거, 그다음 팩트 이런 것들을 체크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먼저 조금 상황들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우려할 바도 있죠. 여러 가지 다시 이제 외국인들이 팔면서 그리고 시간에서 뭐 다양한 이유로 뭐 우리가 뭐 프로그램이 나오든 말든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게 아닌가라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과연 이렇게 불안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조금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봐야 되겠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금요일 날 5분의 1로 급감했는데 오늘은 또 10분의 1로 급감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변동성은 상당히 이제 잦아드는 거고요. 또 미국에서 AI와 관련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펀드가 하나가 어찌됐던 청산이 됐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레버리지 그 이제 그 IT 관련 AI 관련주들 이런 것들의 변동성이 조금 잦아들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원이 파악됐으니까 잦아들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일단은 오늘 외국인들이 팔았다 하더라도 금요일 날 산 것이 워낙 어마무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 표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지난 제가 일요일 날 올렸던 DB증권의 삼성전자와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제가 이제 PER만 말씀드렸죠. PER만 말씀드렸고 밑에 PBR이 있습니다. PBR이 있으면 PBR이 올해 1.9배, 그 다음에 내년에 1.1배, 내후년에 0.7배죠. PBR과 PER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PBR과 PER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뭐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이고 PBR은 주가 순 자산 비율이고 뭐 이렇다라는 거죠. 원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올해 초만 하더라도 작년 말 PBR을 좀 봤었죠. 그러다가 PBR이 이제 상당히 올라가다 보니까 PER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땐 PBR을 놓고 어떨 땐 PER을 놓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명확하게 그것을 아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더라고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유리한 숫자로 해석하려는 움직임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재무제표 핵심 투자 수업이라는 재무제표 책도 냈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들이 혹시 재무제표를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재무제표 핵심 투자 수업이라는 어떻게 보면 브로커가 쓴 유일한 재무제표 책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만 그 회계를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증권회사 와서 기획실에서 예산 담당자를 하고 결국 우리가 재무제표를 읽기 위해서 제가 속된 말로 야매로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에 적용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재무제표 투자의 힘이라는 책을 냈고 그걸 리뉴얼해서 재무제표 핵심 투자 수업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거는 IBK 증권 신입사원 교재로도 사용을 제가 했습니다. 신입사원 대상으로 현재 지금 강의를 진행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걸 한번 참조해 보십사라고 말씀드리겠죠. 거기에 나온 게 어떤 내용이냐면 PBR은 우리가 이거는 이성적인 지표입니다. PBR은 우리가 자산 가치가 있죠. 자산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정확히 그 자산 가치를 주식수로 나눈 거죠. PER은 이익을 우리가 주가로 나눈 거죠. 근데 주가라는 건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PER은 심리적인 지표다라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처음 느끼셨을 겁니다. PBR은 우리가 이성적인 지표고 PER은 우리가 PBR은 그러니까 이성적인 지표고 PER은 감성적인 지표다라는 거죠. 자, 시장이 불안하면 PER을 낮춰줄 수 있죠. 지금 이제 최근에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낮추는 과정에 있어서 멀티플을 낮췄다라는 거죠. 그거는 PER을 낮췄다라는 거죠. 근데 한때는 우리가 이제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목표가를 30만 원, 받고 35만 원, 받고 50만 원, 받고 80만 원 이렇게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멀티플 PER을 좀 높게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PER은 심리적인 지표예요.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몇 년치 이익을 땡겨오느냐라는 건데 그 몇 년치 이익을 땡겨오는 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업은 25년을 땡겨오고 어떤 기업은 50년을 땡겨오고 어떤 기업은 5년을 땡겨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감성적인 지표다라는 거죠. 반면에 PBR은 정확히 자산 가치가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나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떨 때 사용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 PBR은 벤저민 그레이엄이 1930년대에 만든 겁니다. 제가 이제 이제 영상 링크 하단에 있는 에어클래스 강의가 있고 그 에어클래스 강의에서는 재무제표 강의도 조만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영상을 녹화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설명한 건데 벤저민 그레이엄이 1930년대 PBR을 만들었습니다. PBR을 만든 이유는 우리가 이제 부도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청산 가치를 봤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한 복잡한 얘기를 진행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PBR은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하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주가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이 정도의 주가면 결국 자산 가치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는 PBR 0.8배를 깬 적이 없습니다. 지수가. 제가 주식을 한 이후부터 우리가 600선이 됐던 900선이 됐던 1800선이 됐던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보면 PBR 0.8배를 깬 적이 없어요. IMF 때도 안 깼고 서프라임 때도 안 깼었죠. 이 정도 왜냐하면 자산 가치가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건 이성적인 거라는 거죠. 자, 지금 불안합니다. 지수가 한없이 추락할 것 같죠?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PBR이 0.8배, 1배 수준이라면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는 거죠. 성장 지표가 아닙니다. PBR은 자산 가치다라는 거죠. 그런데 PER은 성장 지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큼 멀티플을 줄 것인가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숫자의 변동성을 갖고 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리포트 읽기랑 같이 여러분들이 언젠간 제가 또 그런 것들을 얘기할 시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삼성전자를 PBR로 봐야 될까요? PER로 봐야 될까요? 결국 지금 제가 이성적으로 본다 해서 삼성전자를 PBR로 보는 건 아니죠. 삼성전자가 지금 성장주잖아요. 성장주이기 때문에 PER을 봐야 돼요. PER을 보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현재 이 정도 멀티플이라면 이게 과연 흥분된 수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게 흥분된 수치가 아니라 지금 정도라면 이 정도 수치의 어림잡음이라 하면 지금 정도의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 모습은 너무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조금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오늘 주가가 24만 원을 지켰는지 23만 원을 지켰는지 이것도 물론 단기적으로 중요합니다만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잠깐 하회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결국 실적이 좋아지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절대적으로 그 감성적인 언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PER을 이성적으로 지금 재평가할 수 있는 구간 아닐까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 PER이 10배가 되고 15배가 되면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오히려 그러한 흥분도가 우리로 하여금 삼성전자를 먼저 팔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될 것인 자명합니다. 현재 시장이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현재 지금 시간에서 밀린다라고 해서 불안해해야 될 시간이냐라는 거죠.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주가를 보고 냉정함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PER을 본다라든지 아니면 올해보다 내년,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재무제표를 어제 이제 쳐다봤듯이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올해 전체적으로 매출이 718조, 영업이익이 388조, 내년에 621조, 745조로 늘어난다라면 삼성전자가 다시 20만 원을 깨고 삼성전자가 15만 원까지 떨어질 것을 지금 걱정해야 될 시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단기 변동성이 생겼고 물리적으로 생긴 단기 변동성이 쉽게 사그라들 때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도 흥분도를 좀 가라앉히고 이런 것들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 매일매일 지금 주가의 변동성을 보고 이러한 변동성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너무 극단적으로 예단하는 것도 조심스럽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구간에서는 지난주 최악의 국면을 지난 상태, 또 지난주에 나타나서 변동성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잦아들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것을 놓고 보면 감정적으로는 오늘 못 올라가니까 생각보다 못 올라갔기 때문에 불안하죠. 하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지금 구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롯이 불안한 감정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8월 달에 이제 들었습니다. 8월 15일까지 2분기 실적이 이제 나올 텐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중소형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총이 작은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실적이 좀 에코프로비엠처럼 못 나오는 경우 폭탄이 터질 거고요. 일부 실적이 잘 나오는 경우 폭죽이 터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변동성도 시장에 있어서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도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하루 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덥고 짜증나는 날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너무 시장의 상황에 일일비하지 않기를, 그리고 지금은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오늘의 유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에어클래스 강의에서도 어제 이제 업로드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에어클래스 강의가 이제 리포트랑 종목 추천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왜냐하면 종목 추천한다라는 것은 제가 종목을 찍어드리는 건 아니고요. 리포트에 기반해서 좋은 리포트가 있으니까 이런 관점으로 봅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동안 의미가 없었죠.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화요일과 목요일, 일요일 날 하단에 있는 영상 그 링크를 따라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과 목요일, 일요일은 유튜브보다는 에어클래스 강의에 대한 내용이 더 집중화될 것이고요. 거기서는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 추적 관찰해야 되는 것들, 리포트 내용서부터 재무제표까지 훑어드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변동성 나타날 수도 있고 내일부터 다시 또 보란 듯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삼전 닉스 중심으로 실적을 믿고 잘 견디시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초 앞으로 계속해서 차영주 TV와 같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